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질체건의 권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물 중절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임신 초기, 14주 이전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할 수 있는 임신 중절 방법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약을 먹어서 안에 있는 수태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이제 약물 중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물 중절에 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거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리를 안 하네.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해봐야지. 2줄이 나왔네. 임신이네. 낙태약 사서 먹어야지. 낙태약 먹고 피가 좀 났네. 끝.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그냥 사서 붙이고 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 테스트기가 2줄이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임신인 건 아니고요. 그게 자궁 안에 제대로 임신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물 중절은 정상 자궁 내 임신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좋지만, 만에 하나 자궁 외에 임신인데 약을 먹었으면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결과를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정상 자궁 내 임신인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약물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것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점이 어쨌든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마취에서 깨어나면 이제 모든 시술이 다 종료가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장점이고요. 약물 같은 경우는 약을 투여하고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서서히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 중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생각보다 과다하게 출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라시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고요. 약물 유산을 그냥 약을 사서 외국에서는 약 먹고 그냥 약물 유산을 할 수 있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합법화되어 있는 외국에서도 이게 약을 복용하기 전에 투여하기 전에 의사가 초음파를 봐서 정상 자궁 임신인지 확인을 하고, 약을 투여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 있는지 또 한 2, 3주 뒤에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나 불안전하게 유산이 됐다거나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사용하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약제는 이제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약이고, 이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후반기에 유도분만 할 때, 또는 이제 임신 초기에 이제 계류유산이나 그런 거를 해야 될 때 자궁 입구를 열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을 쓰면 임신 후반기에는 정상적 분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고, 임신 초기에는 자궁문이 열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용하는 약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이고요. MTX라고 하는 그런 약자로 되어 있고, 산부인과에서는 자궁 외 임신의 치료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육모상피암, 그런 육모상피 관련해서 그런 영양막 질환 관련해서 사용하는 약이에요. 태반이 막 자라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항암제인데, 태반이 억제가 되니까 정상 임신이든 자궁의 임신이든 그게 유지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MTX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특히 이제 부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이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약제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1회만 투여할 수도 있고 다회요법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투여할 수도 있고요. 자궁의 임신에서 사용했던 경험들을 보면 임신 초기 같은 경우 초기 주수에서는 성공 확률이 되게 높지만, 임신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MTX를 사용했는데 이게 치료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용하는 약제는 이제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약제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알류486이라고 하는 약제로 더 많이 알려졌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이 이 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임신을 유지를 하려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험관 시술하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계속 배에다가 맞는 주사가 프로게스테론 주사거든요. 그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임신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3가지 약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약제를 한 가지만 쓰기도 하고 2가지를 쓰기도 하고 3가지를 쓰기도 하고 좀 병합해서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고, 병원에 따라서 본인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2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초기에 하면 할수록 약물 유산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임신 주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성공 확률이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성공되지 않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약들 같은 경우는 복용했을 때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구역질이라든지 구토,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임신이 종결되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혈이라든지 복통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요. 뭐 통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뭐 진통제를 같이 좀 병행해서 복용하고 그러면 되겠고, 출혈이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에 중간중간에 내원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뭐 불완전하게 유산, 이게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서 이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고요. 미프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약 자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약이고, 뭐 약 자체가 뭐 안전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정식으로 수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주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거든요. 뭐 외국에 사는 친구가 사서 뭐 우편으로 보내줬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쨌든 지인이 보냈으니까 정상적인 약제 자체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뭐를 샀는데 그게 뭐가 아닌 게 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짜 상품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발기부전제 같은 경우,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는 게 뭐 너무 용량이 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용량이 안 들어가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의사가 처방해서 약국에서 사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가짜 약이거나 뭐 효과가 제대로 없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6주, 7주 정도 돼서 이제 미프진을 먹으면 유산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피가 조금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전혀 유산이 안 되고, 뭐 12주, 13주 점점점 커졌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약제들도 있고, 뭐 수술에 관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이게 인터넷에서 보면은 무슨 뭐 여성 의원, 무슨 여성 클리닉,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팝업처럼 그런 판매 사이트들이 계속 뜨거든요. 그런 거는 어쨌든 확실하게 믿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을 일단은 확인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당황하고 놀라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뭘 서치하는 거, 뭐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뭐 약물은 어떻게 하나요? 뭐 미프진 살 수 있나요? 이 병원 수술 되나요? 부산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그런 거를 서치하기 전에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솔직하게 뭐 진료를 받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게 내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